이번 장에서 마지막 실험인 실험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4번은 전류 측정 실험으로 맨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 1.18에 주어진 회로에 대한 실험에서 전류계를 이용하여 저항 R1, R2, R3, R4에 흐르는 전류 I1, I2, I3, I4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 회로에 주어진 브레드보드 위에 구성을 하시오. 여기서 R1은 100옴, R2는 100옴, R3는 1kΩ, R4는 1kΩ으로 주어집니다. 그림의 회로를 오른쪽 그림으로 봐서는 브레드보드를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R1, 이게 R2, 이게 R3, 이게 R4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1.18에서 직류전압원 RS에서 바라본 우측의 R1, R2, R3, R4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식을 쓰고 각각의 주어진 저항값들을 대입을 해서 합성저항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먼저 이 VS에서 바라본 우측의 회로는 등가 회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2하고 R3하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R3하고 R4는 직렬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합성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각각 어떻게 합성저항을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렬일 때입니다. 직렬일 때 합성저항은 각각의 저항값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일 때입니다. 병렬일 때는 역수를 취해가지고 더해주는 형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T가 합성저항이고 1분의 RT는 이게 합성저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회로를 통해서 합성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전체 합성저항은 R1 더하기 R3 더하기 R4 곱하기 R2 나누기 R2 플러스 R3 플러스 R4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맨 처음에 R1은 100옴, R2도 100옴, R3는 1kΩ, R4도 1kΩ입니다. 여기서 1kΩ은 1000옴을 뜻하며 따라서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저는 쉽게 킬로 단위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R1은 0.1kΩ이라고 쓰고 R2도 0.1kΩ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합성저항은 0.1 더하기 2 곱하기 0.1 분의 2.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총 0.19524 킬로옴이 나오고
다시 이것을 그냥 옴으로 단위로 맞추게 되면 195.245옴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1.18과 문제 1을 토대로 직류 전화번이 15V일 때 I1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합성 저항 값은 실험 문제 2번에서 합성 저항은 195.245옴으로 주어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T는 195.245옴이 되겠고, 그리고 그림 1.18에서 보시면 I1은 맨 처음에 전화번에서 흘러나온 전류이므로 전체 전류하고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전류가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전화번에서 맨 처음에 가는 것은 직렬이기 때문에 토탈 전류하고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I1은 전체 전류를 뜻하게 됩니다. 전체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V는 IR, 따라서 I는 R이 넘어가기 때문에 R분의 V가 됩니다. 여기서 R은 RT가 되겠고, 여기서 V는 VS 값이 됩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195.24옴, 그리고 15V,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저는 계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15 나누기 195.24 하면 총 0.07682 값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I1은 0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읽게 되면 0.076이 됩니다. 저는 그냥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읽기 때문에 넷째 자리부터는 내림으로 쳐줬습니다. 0.076. 여기서 단위는 암페어 단위이고, 여기서 소수점을 없애고 싶으면 1A는 1000mA이기 때문에 따라서 76mA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서는 직류 전화번 VS가 5V로 주어질 때 전류 I1, I2, I3, I4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I1, I2, I3가 어디에 위치해 I1은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이고, I2는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이며, I3는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 I4는 저항 R4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다음 이 측정은 영상을 보며 두교가
조규가 실험을 통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을 토대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 구성을 내었습니다. 100, 100, 2kg, 2kg으로 구성했습니다. 파워 서플레이 볼트를 맞춰주겠습니다.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액션에는 I1,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저항의 소자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단자를 끊어가지고 단락시킨 다음에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I2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I3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I4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렇게 전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값을 토대로 표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I1의 전류의 값은 26.070mA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mA이기 때문에 멀티미터로 측정된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어서 I2, I3, I4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측정한 표를 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문제 4에서 측정 결과로 구한 값을 관찰하고 그림 1.18의 저항 회로에 응가되는 직류 전압원 vs의 크기에 따라 I1, I2, I3, I4 관계를 설명하시오 문제입니다. 일단 표에서 측정한 값을 보겠습니다. vs가 5V이고 I1은 20.070mA, I2는 24.831mA, I3는 1.2316mA, I4는 1.2316mA입니다. 회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는데요. 맨 처음에 I3하고 I4는 값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3하고 I4는 값이 같다. 그리고 전체 전류인 I1은 I2에다가 I3만큼 더한 값이나 혹은 I4만큼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문제 5번에서 분석하여 설명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vs가 8V일 때 I2 값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맨 먼저 문제 5번에서 I2를 구하려면 I1에서 I3를 빼거나 I1에서 I4를 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I1의 값을 알아야 되고 I3 값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I1의 값을 구해보면 아까 전에 합성정에서 토탈 저항값을 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RT는 195.24가 되고 I1은 전체 전류이기 때문에 따라서 8V를 195.24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값은 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면 0.07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I3 값을 구해보면 I3를 구하기 위해서는 I3에 흐르는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요. I3에 흐르는 전압은 총 8V에서 이 I1을 흐르는 전압값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I1에 흐르는 전압값은 V1은 0.076 곱하기 100옴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7.6V가 나옵니다. 따라서 병렬일 때는 참고로
전압이 같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이 등가 회로를 보면 R3하고 R2는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R3에 흐르는 전압을 구해보면 총 8V에서 7.6V만큼 감소한 0.4V가 전압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I2를 구하려면 I2는 맨 처음에 100ohm이었기 때문에 ohm의 법칙을 사용하여 R분의 V 여기서 R2는 100ohm V2는 0.4V 따라서 0.0004A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4mA하고 같습니다. 실험 4의 마지막 문제인 7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 문제 6에서 추정하여 계산한 값을 실제로 직류 전압원 Vs를 8V로 상태에서 측정한 R2 값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며 8V일 때 측정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 서플라이 8V를 맞춘 다음에 A2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상에서 측정한 값은 39.613mA이고 문제 6번에서 추정한 계산값은 4mA로 오차가 너무 많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험이 측정에서 틀렸거나 아니면 이론 추정에서 계산하는 게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실험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실험 문제를 마치고 다음 주차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로를 설계하고 파형을 관측할 수 있는 ORCAD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캐드 설치법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플러스 IT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나인플러스 IT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다운로드 기술 지원 탭에 다운로드 데모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오어캐드 16.6 2015 라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신 후
폴더에 들어가 setup.exe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영상에서처럼 진행하시면 되며 설치 과정 중 설치 경로는 무조건 한글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 영상에서처럼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간단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며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신 후 빈 프로젝트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셨으면 플레이스의 파트를 눌러주시고 Add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 전체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전체 선택은 Ctrl A를 동시에 누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추가가 되셨으면 플레이스 파트에서 R을 입력하셔서 저항 2개를 작업 환경에 놓으시고 VDC도 플레이스 파트에 치셔서 하나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의 경우 키보드에 G를 눌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로를 이어주는 와이어를 W를 눌러 영상처럼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로가 구성이 완료가 되셨으면 0VDC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5VDC로 수정해 주시고 저항도 같이 하나만 2kΩ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세팅이 끝나셨으면 시뮬레이션을 추가하시고 시뮬레이션 세팅을 있는 그대로 확인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Run PSpice 버튼을 누르시고 전압과 전류 버튼을 눌러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